이제 그 환율과 물가를 통해서 본 북한의 시작으로서 강미진 대림 개입관 팀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림의 강미진 기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많이 이제 믿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람과 그런 거에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할 주제는요, 이제 환율과 물가를 통해서 본 북한 시장을 이제 발표 주제로 맡았는데요. 사실 북한 시장에서의 이제 환율과 물가는 실과 반을 이제 북한 말로는 밥과 국이라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 시장에서 쌀값이라던가 다른 물가들이 쌀값이 변하면 다른 물가도 동시에 변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환율이 대중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반 이제 사회에 이제 그 환율이 적용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있었던 그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이 작업반 단위까지 허용이 됐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조치로 인해서 그때부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당시 일반 주민들은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알지를 못했고 러시아나 이제 리비아나 해외에 나갔던 그런 주민들이 이제 외화 이제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바꿈돌을 사용을 하면서 그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지혜라고 일반 주민들은 이제 거의 이제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유통이 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달러나 환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을 통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외화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다 갖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외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외화 사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당국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이제 단속을 하지만 그런 당국이 우려와는 틀리게 주민들한테서 환율 이제 그 외화 사용은 공공연한 이제 비밀로 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 당시 달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아 벌목을 나갔던 사람들이 좀 쓸 수 있었고요.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안화를 좀 쓰는데 그때 당시 달러만 좀 사용이 됐었고 위안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 쓸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이 대부분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국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이 다 이제 외화로 통용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러한 외화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2009년 화폐 개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심장에 골수에 그렇게 새긴 외화에 대한 그런 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화폐 개혁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전 재산을 다 날린 주민들이 국돈의 이제 그 의미를 전혀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언제 화폐 개혁을 또 해서 내가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릴지 모르니까 정말 국내에서 제기되는 그런 화폐 개혁이라든가 그런 돈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외화를 많이 이제 그 선호를 하게 됐고요. 그런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내부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정말 그 외화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안원이 이제 엄청 단속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해도 이제 주민들은 화폐나 달러에 이제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폐 개혁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이제 그 외화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외화를 가지고 있었던 화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제 화폐 개혁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이제 뭐 사실 한 번,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이제 외화 중시가 다른 사상 뭐 이런 정치적인 중시보다 외화 중시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장마당으로 확산이 되면서 위안화가 또 달러화가
일반화가 되기 시작한 것도 화폐개혁 이후라고 이제 봅니다.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과의 이제 밀무역이라든가 국가 간의 이제 무역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무역을 통해서 외화가 국내로 유입이 되고 또 국내 이제 그 생산물이 중국으로 나가면서 이제 환율이 적용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환율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달 중순에 이제 북한 양강도 소식통하고 통화를 한 데 의하면 평양에서 현재 1달러당 환율이 8,260원이고요. 신의주에서는 8,200원입니다. 또 해산은 8,320원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환율이 변하면 이제 북한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물가가 동시에 변하는데 저는 최근에 알아본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전이에요. 돈 대꼬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환율도 이제 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국경 지역인 양강도라던가 평안북도 신의주 뭐 이런 경우에는 도매상인들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도매상인들은 거스름돈도 이제 그 정보 위안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가 통용이 되면서 북한 돈하고 위안화 또 북한 돈하고 달러를 환전해주는 그런 환전상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전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생기면서 편안하게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급할 때 돈을 어디 가서 바꾸지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게 환전상들이 있는 장소가 딱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순간에 돈대꼬들은 집도 이제 다 알려질 정도로 그런 장마당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바쁠 때 이제 돈대꼬들이 모여 있는 역전이나 시장에 이제 특정한 그런 지역에 가서 돈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사실 돈을 이간을 받으면서 돈대꼬들은 지난 시기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0%를 이제 그 돈대꼬들이 이제 수수료로 챙긴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 소식이에요. 지난주 그 위안화는 이제 100위안당 환전상이 먹을 수 있는 그 수수료가 20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루 환전량이 많을수록 이제 돈을 환전하는 주민보다 더 많은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그 13일 현재 이제 해산 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이자 돈을 구워주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돈대꼬 말고 이자를 구워주는 그런 고리대업자들은 100위 안에 6%로 환전상들보다 이제 적은 이윤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그런 뭐 환율 그러니까 중국에서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환율이 변하는가에 따라서 환전상의 이제 그 수수료 챙기는 것도 좀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자돈 그런 것도 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돈대꼬들은 또 이제 담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북한에서는 이런 걸 이제 뭐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었는데 약속을 하고 환율에 대해서 이제 돈대꼬들 그런 사이에서도 시장 환율을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경우에 북한에서는 따수통신이라고 소식이 엄청 빠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주민이 돈대꼬를 하는 그런 환전상 중에 한 주민이 만약 경우에 이제 환율을 이제 조금 올리고 내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뭐 말을 흘리거든요. 일반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환율이 뭐 내린대, 뭐 올린대 이런 말만 하게 되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던 주민은 이거 내리면 안 되는데 오르면 뭐 좀 더 바꿔야 더 줬다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서 환율 시장에 이제 돈대꼬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대꼬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서 이제 북한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과 유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 장마당에서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90년대 식량난이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였는데요. 당시 국가 공급이 한꺼번에 이제 그 하루아침에 정말 이제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제 대하사 사람이 이제 굶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체로 이제 장마당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려고, 오직 살려고 이제 먹고 살려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던 집기류라든가 기증품들 내다 팔면서 식량을 구입했었고요. 그때 당시 식량은 주로 농촌에서 나왔습니다. 농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식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싼 가격에 집이나 다른 중고품들을 사면서 상품들을 내왔었고요. 그런 골목에서 생기던 시장들이 급격히 2000년대 2002년 북한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면서 매 군에 한 개씩 혹은 두 개씩 공설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생계 목적으로만 운영되던 시장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생계형에서 탈출한 순수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시장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요구하는 이제 상품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려는 그런 주민들은 시장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한 지역에서 싼 가격에 가져다가 그것이 요구되는, 만약에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제 중국 상품이 많이 나온다면 그 중국 상품을 항해도 이제 내륙 지역에 가지고 가서 좀 비싼 가격에 팔고, 그 가격에서 나오는 이제 양강도 쪽에서 안보이는 대추나 감 이렇게 지역별로 틀린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기도 했었고요. 사실 북한 시장에서는 모든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쌀에 대한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사실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환율 변동에 따라 이제 차이를 조금씩 좀 미세한 차이도 보이기도 하고 이따금씩 엄청난 큰 차이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항해남도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델리엔케이가가 이제 수집한 자료에는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평안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쌀값이 좀 낮을 수도 있고요. 이렇지만 이제 국경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 밀무역이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쌀이 유입이 된다 이러는 경우에는 내륙 지역의 쌀 가격에 이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변화를 볼 때 정보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정보가 유통이 되면 쌀 장사꾼 두석에서 만약 경우에 시장에 쌀이 지금 엄청 많은 조건에서 러시아에서 쌀이 지원이 된다 이런 소문이 들어오게 되면 유통 중에 있던 쌀 그리고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그런 쌀 장사꾼들은 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러시아에서 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쌀로 인해서 이제 본 가격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물가의 변동이나 환율 변동도 정보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 가격 변화와 이제 유통인데요.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변하게 되면 유통에도 변화가 동시에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변하면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 하게 되면 쌀 가격이 오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밀수꾼들이나 아니면 달리기꾼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민들이 쌀을 더 많이 대량적으로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죠. 들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우에 쌀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 그 치아 상품이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쌀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쌀 팔리지도 않고 쌀 가격이 내가 받았던 가격보다 잘 나가지 않고 어쩌면 그 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게 되면 정말로 이제 누가 그렇게 되라고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아지던 그 쌀이 여러 가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라던가 수요자가 이제 갑자기 증가한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말 그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는 올라갔다가 어느 한 계점에서는 다시 조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의 이동 모든 상품은 북한 전반적인 이동 수단의 하나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이동하려면 여러 이동 수단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게 됩니다. 전력사정과 관련해서 뭐 이제 그런 증명서라든가 전력사정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이제 부여를 받지 않는 게 서비스차라고 이제 보는데요. 북한에서 먼거리 장사로 불리는 달리기꾼들이나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정말 아까 이석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진에서 평성까지 가는 게 1,800위안입니다. 이제 그 서비스 가격이 그 돈만 내면 제가 이미 순간에 서비스 가격을 내면 그 지역에 가면 청진에서 함흥까지 가는 차, 청진에서 뭐 항해도까지 가는 이런 서비스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비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소식통들이 말이고요. 현재 이제 양강도 해산에서 함경남도 고흥까지는 열차로 대략 10시간, 12시간 정도 정상적으로 가면 그 정도 거리인데요. 서비스차 가격으로는 주야로 쉬지 않고 달리면 7시간 달린다고 합니다. 7시간 이상 달리고 아마 지름길도 있는지 열차보다는 더 이제 앞당기는 시간을 간다고 하는데요. 그 거리를 가는 가격이 위안화로 1,000위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위안화 환율로 보면 13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청진에서 함흥까지는 800위안 정도고 북한 돈으로 이제 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장마당에서 환율과 물가 변동 그리고 주민들이 정상적인 활동, 통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당국이 통제와 단속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몇 년간 시장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에 대한 또 국경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엄청 강화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체제가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숙청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주민들한테 겁을 주는 한편 생계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그런 건 보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좀 여유 있는 장마당을 통제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진행됐던 뭐 연령 제한 그런 것도 이제 다 누순해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불안정한 그런 생계에서는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 물가나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90년대 중반에 식량난 이후와 같은 그런 취약의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 2002년 7월 1일 조치라든가 또 같은 해 김정일이 러시아에 가면서 주민 1인당 300달러를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300달러가 11월, 12월에는 무효가 된다는 걸 이제 강연제강으로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2009년 주민들의 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제 화폐개혁이라든가 그리고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이 열린다는 등 이런 국민들과의 한 약속을 휴지정이처럼 이제 버렸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이제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뢰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체로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내 생활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자력경생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정말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런 대하사는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배국 체제가 정상복구된다고 해도 주민들은 이미 시장화를 통해서 시장 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정말 확실한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장사 활동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페이지 뒷면에 표 1로 화폐 개혁을 전후로 이제 북한 내 장마당 환율과 이제 원화하고 달러화로 이제 그 다음에 쌀 가격이 이제 변한 걸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요. 참고적으로 그걸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